신일 눈 내리는 밤의 방문.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앞에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차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그녀는 짐 하나 없이 가벼운 차림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30초 넘게 그녀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그녀의 어깨 위에 하나둘 내려앉았죠.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거실에서는 윤정이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에 눈을 바라보던 그녀는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는데 하고 생각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눈 내리는 어둠 속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윤정의 눈이 커졌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수연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윤정은 한참을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들어와. 윤정이 짧게 말하고 옆으로 비켰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윤정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수연은 벽에 걸린 오래된 무용사진들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 윤정이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수연이 발레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도 있었죠. 수연의 시선이 그 사진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차 더 내올게. 윤정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수연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윤정이 따뜻한 차를 내오자 수연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죠. 요즘 어떻게 지내? 윤정이 먼저 물었어요.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요. 엄마는요? 나도 그냥 그렇지 뭐.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이 딸을 바라봤어요. 나 엄마랑 춤추고 싶어요.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든 채 굳어버린 거예요. 그녀는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춤을? 네. 엄마랑 다시 춤추고 싶어요. 수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윤정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죠. 딸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그 진심 어린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서먹한 연습의 시작.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은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내려왔어요. 그녀는 소파와 테이블을 한쪽으로 조심스럽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죠. 윤정은 구석에 있던 오래된 음악 플레이어를 꺼내 먼지를 털었어요. 몇 년 만에 만져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수연이 늦게 일어나 거실로 내려왔어요. 정리된 거실을 보고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준비해놨네요. 어차피 춤출 거면 제대로 춰야지. 윤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왈츠가 거실에 조용히 울려 퍼졌죠. 윤정이 거실 중앙에 섰어요. 65의 나이에도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무용수의 것이었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었어요.
일단 기본 자세부터 봐. 윤정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팔의 위치, 발의 각도, 체중 배분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수연은 20년 만에 다시 해보는 동작에 어색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맞나요? 수연이 자세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다가와 딸의 팔 위치를 조금 조정했어요. 여기를 좀 더 올리고 두 사람이 함께 스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앞장서서 움직이면 수연이 따라왔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차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연의 발이 꼬였어요. 그녀의 몸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윤정의 어깨를 잡고 중심을 잡았어요. 괜찮아? 윤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 수연이 웃으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윤정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오랜만이어서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윤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정이 문을 열자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 서 있었어요. 윤정 씨, 주문하신 김치 가져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박 사장이 김치통을 들고 안으로 들어오다가 거실에 수연을 봤어요. 어머, 따님이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셔서 걱정했는데 참 좋겠어요. 박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윤정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이 떠난 후 수연이 말했어요. 엄마, 저녁은 내가 만들게요. 윤정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요리 좀 배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수연이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윤정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맛있네. 진짜요? 수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때 내가 춤 그만둔 거 미안해요.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딸을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냥 하고 싶었어요.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정도 대답 대신 잠깐 딸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복잡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느끼는 것들이 있었죠. 신삼 숨겨진 진실의 조짐.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식탁에서 아침을 먹던 수연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렀죠. 수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바라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윤정이 물었어요. 네,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수연이 재빨리 포크를 주우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눈빛은 의심스러웠어요. 딸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오후 연습 시간이 되었어요. 윤정이 음악을 틀고 수연과 마주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연의 움직임은 이틀 전보다 훨씬 불안정했어요. 스텝을 밟을 때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수연아, 잠깐 쉬자. 윤정이 수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연은 윤정의 팔에 무겁게 기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병원 가보자.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윤정은 딸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너 요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수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윤정이 자리를 뜨자 수연은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가방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가방이 바닥으로 넘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약통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윤정이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윤정은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주우려 몸을 굽혔어요. 약통을 집어들었을 때 라벨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루졸 정 50mg. 윤정은 그 이름을 읽었어요. 들어본 적 없는 약이었습니다. 그녀는 약통을 들고 잠시 멈췄어요. 엄마.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수연이 서둘러 다가와 약통을 받아갔습니다. 아, 가방이 넘어졌네요. 제가 정리할게요. 수연이 재빨리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윤정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습 더 할까요? 수연이 웃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윤정은 혼자 방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리루졸이라고 입력했어요. 화면에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희귀신경계 질환, 진행성 근육 약화. 윤정의 손이 떨렸어요. 화면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춤을 추고 싶다는 말, 불안정한 몸의 움직임. 윤정은 일어나 수연의 방 앞으로 갔어요. 문 앞에 섰지만 손이 문고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윤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정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딸이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도. 신 사무너지는 순간 나흘째 아침이 밝았어요. 윤정은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수연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수연아, 아침 먹어야지.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수연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엄마.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윤정이 급히 다가갔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수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윤정이 재빨리 달려가 딸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잡았어. 수연은 엄마의 어깨에 무게를 실었어요.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천천히 해. 윤정이 딸을 침대에 앉혔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윤정은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연아.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줘.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수연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나 아파요. 어디가? 병원 가자. 병원은 소용없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 희귀병이에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래요. 윤정의 손이 더 세게 딸의 손을 쥐었습니다. 언제부터? 1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윤정의 입술이 떨렸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윤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말했으면 뭐가 달라져요? 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료법도 없는데 그냥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엄마. 수연이 엄마의 품에서 말했어요. 나 병원 치료보다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엄마랑 춤추고 싶었어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픔이 밀려왔어요.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윤정이 먼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그녀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수연아. 윤정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엄마가 같이 있을게. 그리고 춤도 계속 출 거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윤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울면서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신 5 마지막 왈츠를 위한 준비. 그날 오후였어요. 윤정은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의료기 대여점으로 향했어요. 어떤 걸 찾으세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보조 지팡이하고 손잡이요. 집에서 쓸 수 있는 거요. 윤정이 대답했어요. 점원은 몇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윤정은 가장 튼튼해 보이는 것들을 골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거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고정식 손잡이를 달고 이동식 지지대도 여러 개 놓았어요. 수연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수연이 소파에 앉아 말했어요. 괜찮아. 이게 더 안전하잖아. 윤정은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거실은 작은 재활실처럼 변해 있었어요. 이제 연습해 볼까? 윤정이 수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손잡이를 잡았어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스텝을 밟기 시작했어요. 윤정이 옆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좋아,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수연의 발이 더디게 움직였어요. 중간중간 멈춰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힘들면 쉬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연습했어요. 수연이 지쳐 소파에 앉았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정이 문을 열자 한의원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 원장님. 윤정 씨 연락 받았어요. 이 원장이 왕진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정의 오랜 친구였어요. 따님이시군요. 이 원장이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태 좀 볼게요. 이 원장은 수연의 맥을 짚고 몇 가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 침을 맞는 동안 수연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윤정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이 원장이 일어섰어요. 윤정 씨, 잠깐. 이 원장이 윤정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세요. 이 원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이 중요해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원장은 윤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윤정은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하자 옛날 영상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수연아, 이리 와봐. 수연이 윤정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어린 수연이 발레복을 입고 춤추는 모습이 나왔어요. 10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와,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내가 처음 발표회 했을 때 영상 속 어린 수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윤정도 젊은 모습으로 옆에서 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내가 춤 그만둔 거 엄마 탓이 아니에요. 나는 엄마만큼 잘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너무 대단해 보였거든요. 윤정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때 너를 더 이해했어야 했어. 이제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수연이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윤정은 날씨 앱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밤 눈이 더 많이 온다는 예보가 떠 있었어요. 수연아, 내일 밤에 마지막 춤추자.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요? 응. 눈 오는 밤에 제대로 된 춤을.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신 6눈 내리는 밤의 라스트 댄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하얗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거실 조명을 하나씩 껐습니다.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두었어요. 거실은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정은 음악 플레이어 앞에 섰어요. 슈베르트의 왈츠를 골랐습니다. 수연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죠. 수연아, 준비됐어? 윤정이 수연의 방을 향해 물었어요. 네, 엄마. 수연이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윤정도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윤정이 음악을 틀었어요. 부드러운 왈츠 선율이 거실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수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춤추실까요? 수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어요. 윤정이 수연의 허리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스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윤정이 작게 박자를 세웠어요. 수연의 발이 그 박자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수연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윤정이 재빨리 딸의 무게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두 사람은 다시 움직였어요. 수연의 발이 꼬이며 넘어질 뻔했지만 윤정이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대로 춤을 이어갔어요. 창밖의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불빛과 하얀 눈이 어우러졌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음악이 절정으로 향했어요. 윤정은 수연을 부드럽게 회전시켰습니다. 수연의 원피스가 살짝 펼쳐졌어요. 그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도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수연이 회전을 마치고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윤정은 딸을 꽉 껴안았어요. 엄마. 수연이 엄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곧 춤 못 출 것 같아요. 윤정의 팔에 더 힘이 들어갔어요. 괜찮아. 우리 오늘 충분히 췄어.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음악이 끝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창밖의 눈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윤정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야. 나도요. 수연은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윤정은 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어요. 음악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포옹을 풀지 않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수연을 소파로 이끌었어요. 수연은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댔습니다. 물 가져올게. 윤정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정이 물을 들고 돌아왔을 때 수연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윤정은 조용히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엄마.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어요. 그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신칠 작별의 시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윤정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수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윤정은 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어머님, 같이 타세요. 윤정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했어요. 대학병원 신경과 병동이었습니다. 수연은 6인실 병실에 입원했어요. 윤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이야기 나눠요. 담당 의사가 윤정을 복도로 불렀어요.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얼마나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윤정은 다시 딸 옆에 앉았어요. 수연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정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수연 곁을 지켰습니다. 수연은 대부분 잠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윤정은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수연아, 기억나? 내가 7살 때 첫 발표회. 윤정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넌 그날 너무 떨어서 무대 오르기 전에 울었잖아. 그런데 막상 무대에 서니까 누구보다 잘하더라. 수연은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그날 내가 정말 자랑스러웠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지연이에요. 수연이 대학 친구예요. 아, 어서 오세요. 윤정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수연의 침대 옆에 섰어요. 수연아, 나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반응이 없었어요. 지연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수연이가 늘 말했어요. 엄마한테 춤을 다시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네. 엄마가 최고의 선생님이었대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해줘서. 지연은 한참 수연을 바라보다 조용히 병실을 나갔어요.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수연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어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모니터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이리 오세요. 윤정은 침대 옆으로 갔어요.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윤정이 딸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수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랑해, 수연아. 정말 많이 사랑해. 수연의 손에 아주 작은 힘이 들어갔어요. 엄마의 손을 쥐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이 빠졌어요.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습니다. 윤정은 딸의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렸으니까요. 사흘 후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윤정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수연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이 인사했어요. 윤정은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수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밤 입었던 옷이었죠. 신 8혼자 추는 춤. 다음해 봄이었습니다. 집 앞 화단에 노란 개나리가 피었어요. 윤정은 혼자 집에서 지냈습니다.
거실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가구들이 한쪽으로 밀려 있고 한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들은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윤정은 매일 아침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몸을 천천히 풀고 기본 자세를 연습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 사장이 배달을 왔어요. 윤정 씨, 건강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윤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박 사장이 돌아가고 윤정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벽에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겨울에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눈 오는 날 현관 앞에서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원장이었어요. 윤정 씨, 차 가져왔어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요. 윤정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연이랑 마지막 밤에 춤췄어요. 그랬군요. 눈 오는 밤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좋은 추억 만드셨네요. 네. 그게 제 평생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이 원장은 윤정의 손을 잡아줬어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원장이 돌아가고 저녁이 되었어요. 윤정은 음악 플레이어를 켰습니다. 슈베르트의 왈츠가 흘러나왔어요. 윤정은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음악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것처럼 춤췄어요. 윤정의 오른손은 허공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은 듯한 모양이었어요. 왼손은 허공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윤정이 작게 박자를 셌어요. 발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회전할 때 윤정은 미소 지었어요. 마치 수연이 함께 춤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봄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윤정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윤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넌 이제 편안하지? 대답은 없었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어요. 딸이 어딘가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는 것을. 음악이 끝났습니다. 윤정은 춤을 멈추고 소파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정 옆에 놓인 수연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정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의 봄은 따뜻했고 그녀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수연과 함께 춘 마지막 춤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그 춤은 윤정의 몸과 마음에 영원히 남을 거였습니다. 윤정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딸과의 추억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든 음악을 틀면 다시 함께 춤출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윤정은 다시 거실에 섰습니다. 음악을 틀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지만 혼자가 아닌 춤이었습니다.